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와 중국 증시 하락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24%,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47%, 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2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중국 증시 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이틀 연속 4% 넘게 내렸고 중국 상하이 증시도 당국의 규제 여파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 압력을 크게 받은 모습이었죠.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대형 기업 기술 기업들의 실적과 다음날 나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도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된 점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하면서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을 6.3%로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에 못 미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제에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규제 리스크 속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3일 알리바바, 증동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경고했고 24일에는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꺼내든 바 있죠. 이에 따라 홍콩 증시는 이틀 연속 4% 넘게 폭락을 했고 중국 증시도 연일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죠. 또 오는 28일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재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FOMC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과정은 점진적이고 인내심 있게 할 것이며 반드시 선제적으로 알리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0.8% 증가한 2,5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죠. 다만 5월 내구재 수준은 2.3% 증가해서 3.2% 증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7월 제조업 지수는 27을 기록해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9.1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5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로 16.6% 급등해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연간 상승률 최대폭을 기록했죠. 또 이날 국제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우려 지속이 좀 진행되면서 소폭 하락되었습니다. 9월 WTI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보다 0.26달러, 즉 마이너스 0.36% 하락한 71.6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70불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어, 네, 이번 주 시장 아무래도, FOMC 정례회의,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움직일 확률이 좀 높은데요. 월가에서는 또 사실 지난달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죠.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8월 잭슨홀 회의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처음으로 시사한 뒤 오는 12월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또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왜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존이 결제를 허용할 것이란 추측성 보도 이후 4만 달러를 찍었지만 이 아마존이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는 지난 5월 폭락 이전 비트코인의 1일 거래량은 1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5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근 큰 가격 움직임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어 시장이 약세로 흐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애널리스트인 미카엘 반데포프는 6주 만에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이제 더 높은 최저점에서 통합 및 지원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저 주식 누나도 비트코인을 보지만 저는 절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또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는 제가 우리 주식 차트를 보면서도 늘 말씀드렸었죠. 그냥 거래량 없이 옆으로만 누워서 가져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 최저점을 잡았다는 의미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흐름을 계속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이 캐시우드가 아크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CNBC는 캐시우드가 이번에 매도한 기업에는 텐센트와 징둥닷컴 등이 포함됐다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 같은 결정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앞서 중국 당국은 연초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한 독점 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미 증시에 상장된 디디 추싱에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현지 시간 26일에는 중국 기업들 가운데 사교육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교육 관련주들 폭락을 이어갔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 캐시우드 역시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CNBC는 캐시우드가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텐센트 주식을 팔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 계속 알리바바고 뭐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쿵 떨어진 거. 우리 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기술주 중심의 이 이거 나스닥 지수에서 팡주를 먼저 보면요. 사실 넷플릭스, 와, 진짜 다 팔았죠. 이 중에 넷플릭스 플러스 0.47%, 요거 제외하고서는 지금 참, 그렇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조정인지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높은지 또 우리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매출 814억 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월가 추정치 733억 달러도 크게 웃돌았죠. 아이폰 판매액은 3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은 현재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CNBC에 따르면 이날 팀 쿡 애플 CEO가 애플이 올 3분기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에 영향을 미칠 실리콘 관련 공급 제약을 겪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데 실리콘 관련 공급이라 한번 또 체크를 해볼 만 하겠네요. 또 그리고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보면요. 그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61.6%나 증가했습니다. 알파벳 매출은 618억 8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 561억 6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어요. 구글의 광고 수익도 504억 4천만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작년 동기 대비 69%나 늘었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하락한 구글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3%대 상승 중입니다. 지금 이처럼 광고 수익이 또 엄청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광고 관련주들 있죠. 최근에 흐름이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잘 나왔죠.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2.17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92달러를 웃돌았어요. 같은 기간 매출도 46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 0.87% 하락해서 마감되었는데 현재 매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약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29일에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제 1.98%로 쑥 밀렸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1.25% 하락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또 테슬라 전날에 실적 발표 매우 좋게 나왔었죠. 분기 사상 최초로 순이익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이제 지수 영향에 또 따라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 또 보면 네, 뭐 전체적으로 다 파랗게 조정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핀듀오류, 알리바바처럼 중국 기업들 폭이 크게 빠지고 있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 및 바이오 쪽이 그나마 좀 견고하게 흐름 탔고요.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네, 은행주들은 그냥 좀 이제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UPS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향후 배송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렇게 마이너스 6.99%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페덱스도 같은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어요. 같이 이제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여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섹터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나라 장도 사실 우리나라 장은 좀 그저께 미리 좀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무던하게 끝났어요. 다행히 코스피에 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받쳐주면서 더 추가 하락 없이 그냥 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좀 쉬어가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의 캔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분명히 우리도 미국장의 이런 영향으로 또 개파락 출발할 확률도 높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우리 어제 같은 날에는 수익 챙기고 현금 확보하고 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또 저가 매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또 좀 째려보다가 이때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런 시기는요, 저랑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공부하고 시황 체크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 누나 무료 공부방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시려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방은 이렇게 어제도 이제 갑자기 뭐 팜스토리 아난티 이거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북주가 움직이다가 쭉 중가 부분이 빠졌죠. 그래서 대응하실 수 있게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계속 오늘도 발표하는 날입니다. 지금 특징이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들 중에 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좋게 나오면서 다음 3분기 흐름까지 좋아 보이는 섹터들 그런 종목들 계속 장 상황과 무관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방한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